안녕하세요. 자반튜브 운영자 자반고등어입니다. 오늘은 영화 간만에 그 문화산책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제가 20대 대통령 선거 날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 선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조조로 더 배트맨 2022년판 요거가 이제 거기서 가지고 온 포스터인지 뭐 하여튼 선전물인데 팜플렛 요거를 이제 붙여놓은 거고 요거는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배트맨 3부작 블루레이가 이렇게 이제 있는 건데 이 티셔츠도 배트맨 티셔츠가 제가 있어가지고 요거 입었는데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던데 하여튼 어제 그래가지고 아이맥스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아이맥스 상영관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조조로 07시 07시에 시작하는 아이맥스 더 배트맨 가격은 이게 13,000원이던데 안 조조 같은 경우는 18,000원인지 뭐 19,000원 하는데 더 배트맨 2022를 아이맥스에서 이제 보고 온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문화산책 시간에 그동안 뭐 영화라든지 뭐 오페라나 뭐 발레 뭐 이런 뭐 뮤지컬 이런 뭐 전문가 입장에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뭐 다양한 작품을 그 컨텐츠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뭐 인기가 쏠쏠하게 아직까지도 뭐 캐치 이런 거는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 공부가 됐어요. 뭐 보러 가기 전에 내용이 궁금했는데 이 설명하신 뭐 내용을 보니 이해가 쏙쏙 됐어요.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또 배트맨은 영화 내용 그 줄거리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전체적인 이야기와 뭐 여기에 이제 얽혀 있는 특징적인 내용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게 이제 그 전에 2월 말 정도에 그 전에 뮤지컬도 전문가니까 노트르담 드 파리 요거를 공연을 블루 그 이태원 그 남산 1호선을 들어갈 때 왼쪽에 있는 블루 스퀘어 그래서 예약을 다 해놨는데 코로나가 뭐 아시다시피 지금 하루에 막 30만 명씩 나온다고 하고 그럼에도 아무리 그 뮤지컬 전문가지만 거기를 가가지고 앉아서 그거를 보는 게 좀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 뭐 그래서 뭐 안 가고 그걸 뭐 취소를 하고 근데 이런 걸 또 날짜를 또 며칠 전까지 취소하면 뭐 100% 환불 이런데 그걸 또 뭐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뭐 하루가 지나가지고 뭐 몇천 원? 뭐 4,000원씩인가 뭐 얼마 그걸 또 그냥 뭐 취소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노트르담 드 파리를 대신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예약을 하면서 보니까 07시기도 하고 또 아시다시피 아이맥스는 극장이 크기 때문에 이 더 배트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그 상당히 많은 뭐 히어로들이 있고 뭐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뭐 엑스맨 이거 뭐 열광을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일단 현실적인 그 서사를 좋아하는데 그나마 그 히어로 중에 제가 좋아하는 건 배트맨이에요. 유일하게 배트맨은 물론 이것도 이야기를 그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다른 히어로처럼 뭐 하늘을 자의적으로 뭐 날아다닌다든가 뭐 눈에서 광선이 나간다든가 무슨 뭐 염력으로 막 탱크를 날린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맨주먹으로 그냥 싸우고 근데 크리스토퍼 놀란 3부작 같은 경우는 뭐 타고 다니는 차라든지 뭐 날아다니는 이게 좀 물론 비현실적인 아니 배트맨 자체가 비현실적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제가 어제가 대선이 끝났습니다.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나마 히어로 중에 배트맨이 가장 제 기준에 인간적이다. 저는 뭐 미리 이제 그 내용을 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갖고 뭐 기사 같은 거 제가 찾아보지 않고 뭐 슬쩍 봤는데 뭐 가장 무슨 뭐 폭력적이라는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좀 액션 씬이 좀 많이 나오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가서 봤는데 감독 이름이 맷 리브스라는 맞나? 하여튼 뭐 그 감독인데 이 감독이 그 전에 혹성 탈출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연출했던 감독이라고 하는데 먼저 그 배우들 이야기를 하면 더 배트맨에서의 배트맨은 로버트 패틴슨이라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 배우가 과거에 그 뭐 트와일라이트라든지 뭐 이터널스 뭐 브레이킹 던 저는 뭐 이 양반 영화를 많이 안 봤는데 하여튼 제 머릿속에 있는 그 이번에 배트맨 역할을 맡은 배우의 이미지는 이제 허옇고 애가 그냥 얘가 창백하고 허옇고
하여튼 봐서 어디가 막 병약한. 근데 이제 뱀파이어 막 이런 이미지만 있던 애인데 이번에 이제 배트맨. 근데 좀 멀쩡한. 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하여튼 이 로버트 패틴슨이 이 배트맨 역할을 이제 맡았고 뭐 하여튼 캣우먼이 배트맨 영화에서 많이 그 회자가 되는데 이번에도 캣우먼이 나오는데 캣우먼 역할을 맡은 그 조 크래비츠라는 여자 배우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뮤지션 레니 크래비츠의 딸이기도 한 그 여배우가 이제 캣우먼 역할을 맡았고 고든 서장. 내가 이 양반 이 배우 이름을 모르겠는데 딱 보니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옛날에 그 사무엘 잭슨하고 나왔던 샤프트라는 영화에서 그 악당 마약 거래했던 역할로 나왔던 그 사람. 그 다음에 최근에 뭐 HBO를 통해서 방영된 미드 웨스트 월드에서 그 박사 흑인 그 박사로 나왔던 이제 그 양반이 이제 고든 서장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알프레도 역할을 맡은 분은 이분이 그 유인원 그러니까 무슨 뭐 원숭이 뭐 침팬지 이 유인원 연기를 뭐 가장 잘하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과거에 혹성 탈출해서 시저 그 목소리 연기와 목소리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반지의 제왕 골룸 스미골 이 머리카락 10개 있는 그 골룸 그분이 그 알프레도 역할을 맡았고 악당 역할 중에 하나인 팔코네 마피아 같은 거지 그 역할을 맡은 분은 뭐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이분은 딱 보니까 옛날에 그 트랜스포머 거기에서 나왔던 요원 역할로 나왔던 분이 그 팔코네 많이 나오는 분. 네, 많이 뭐 근데 그 초면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앞면이 좀 있던데 그 다음에 펭귄 역을 맡은 분이 이제 콜린 퍼렐이라고 이분이 상당히 잘생긴 사람입니다. 근데 제가 영화를 볼 때 펭귄이 나왔는데 제가 그걸 딱 보고 와이프한테 저거 혹시 로버트 드니로 아니야? 라고 할 정도로 펭귄 그 분장을 특수 분장을 해놓으니까 상당히 언뜻 보면 로버트 드니로하고 뭐 닮았던데 이건 이제 콜린 퍼렐이나 옛날에 뭐 스와트 뭐 이런 데도 나왔고 토탈리콜 리메이크판에서도 이 양반이 나왔었는데 하여튼 그 양반이 그 펭귄 영화가 3시간 가까이 돼요. 그래서 이제 07시에 이제 극장에 가려고 저희는 이제 06시 10분경에 알람을 맞춰서 기상 후에 그 전날 저녁에 먹었던 떡국이 좀 그 남은 거 그거 한술 뜨고 07시에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3시간을 그거를 보려고 기다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가장 뭐 폭력적인 배트맨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뭐 액션씬이 많이 나오면 3시간이 뭐 지나가겠구나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액션을 기대하고 가시면 실망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3시간 내내 어두워요. 그러니까 낮신이 거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어둡고 검은색, 그 다음에 약간 붉은색 계열 이게 그냥 3시간 내내 계속 우울합니다. 영화가. 범죄 누아르. 쭉 흘러가는 과중에 배트맨의 어떤 그 모습들이 이제 그려지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배트맨이 마치 형사처럼 그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을 이제 그리고 있다. 그 배트맨 역할을 맡았던 로버트 패틴슨 그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인기가 또 좋아요. 배트맨도 좋아하고 특히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름을 이제 패틴슨이니까 배트맨 더하기 패틴슨 그래갖고 뭐 배틴슨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부르더라고. 우리가 알고 있는 배트맨의 어떤 그 모습 우리가 크리스찬 베일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다쳐갖고 괜히 한번 벗는 장면이 나오거든. 뭐 샤워 같은 거 할 때 등짝 같은 거 괜히 막 흉터 있고 얘도 물론 등짝이 한번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는 건 막 근육질 막 소름 끼치게 막 근육 있고 막 복근 막 이렇진 않고 그러니까 브루스 웨인이지. 웨인이 이제 배트맨 활동을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돼서 아직 뭐 고담시티가 항상 사건 사고가 많이 나고 그냥 하여튼 어지러운 동네라 뭐 헬스장을 잘 못 갔는지 하여튼 내가 몸이 벗는 장면이 조금 나오는데 상탈 장면 나올 때 뭐 근육이 막 대단하게 그건 아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캣우먼으로 나왔던 그 조 크래비츠. 조 크래비츠가 이제 캣우먼이니까 가면을 써요. 근데 우리가 이제 놀란 감독 3부작에서도 나오지. 하여튼 다른 우리가 그 배트맨 시리즈에서 캣우먼들은 이 마스크를 쓸 때 상당히 그 맞춤 제작을 했구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재질도 약간 라텍스나 뭐 가죽 같은 거로 하는 것처럼 다 이렇게 잘 맞게 쓰는데 이번 그 더 배트맨에서의 캣우먼은 이 복장은 뭐 가죽이나 뭐 이렇게 쫙 붙는 그거 괜찮은데 이 가면이 무슨 이렇게 그
뜨개질. 아, 그랬나? 이게 뜨개질 같은 거로 뜬 듯한 소재로 이렇게 코만 이렇게 약간 좀 아니면은 그 왜 수면 양말 그 재질 있잖아. 아 그런 거 이렇게 눈 부위만 뚫어갖고 쓴 것 같은 약간 좀 허접해 보이는 그런 이제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점. 그게 이번 그 캐트먼이 아니라고. 그래, 얘는 미셸 파이퍼. 옛날 캐트먼들은 다 하여튼 이 복장하고 화려하고. 통일이 되는 재질과 느낌으로 됐는데 또 이게 초기 버전이라 그런 거 아닐까? 애들이 아직 어쨌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. 뭐 내가 캐트먼을 해야지 그러고 이제 어디 가서 옷을 맞췄는데 뭐 돈이 좀 모자라고 이거 집에 있는 뭐 잘라갖고 덮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 마스크고, 제가 배트맨을 히어로물 중에 좋아한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적이라고 했잖아요. 저는 이번 영화에서 가장 그 어떤 지금까지 모든 배트맨 시리즈 중에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본 게 뭐냐면, 우리가 배트맨 영화를 보면 배트맨이 마스크를 씁니다 여기다. 그럼 눈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. 그러면 그 눈 주변이 까매요. 까맣게 칠하고 있습니다. 그치. 우리가 놀란 감독이나 다른 걸 보면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눈 주변을 검게 칠해가지고 거기가 이렇게 보이는데,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칠 때는 여기 다 그냥 멀쩡한 얼굴이거든.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다고 맨날. 그럼 내가 놀란 감독 배트맨도 좋아하지만, 아니 저놈이 저걸 쓰고서는 활동을 하고 악당을 때려잡고 집에 오면 이거 벗으면 이렇게 팬더처럼 눈 주변만 까맣게 돼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한 번도 그려지지 않았어요 이게. 이번에 또 배트맨에서는 이놈이 이 배트맨이 이걸 벗고 집에 있을 때 여기 까마. 그러니까. 언제 출동할지 모르잖아. 출동 콜이 떨어졌는데 그때 이거 거울 보고 시간이. 그러니까 이놈이 집에서는 항상 이거 까맣게 칠하고 있는 거야. 그래서 콜 떴다 그럼 이거 막 쓰면 딱 바로 되게. 그거를 보고 나 상당히 대리기사야. 콜이야 그러면은 이거 탁 쓰면 이거 까만 게 딱 되게 활동을 마치고 집에 벗으면 여기가 팬더처럼 까맣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안 그렸단 말이에요. 근데 이번에 이거는 확실히 여기가 검게 칠하고. 이것도 2년 차니까 2년 차 배트맨이니까 뭐 바쁜 마음에 뭐 여기를 항상 집에 있을 때 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지나면은 그것도 무슨 뭐 도장 같은 거 파가지고 탁 한번 찍으면 그러니까 뭐 있을 수도 있어.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 배트맨에서 그걸 그렇게 그리고 있다는 점이 난 솔직히 뭐 어떻게 보면 웃기지만 너무 그래 이게 너무 현실적이다. 아니면 나중에는 이렇게 딱 맞는 뭐를 이렇게 안에다 하고 할 수도 있어. 어쨌든 얘가 꺼먹게 있어갖고 뭐 땀을 흘린다든가 울 때 이렇게 이런 게 나와서 그게 나는 참 좋았다라는 점. 3시간 가까이 내용 중에 액션씬은 한 너댓 번밖에 안 나와요. 그리고 이제 대부분 아까 말씀드리지만 고담시티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배트맨이 접하고 이 악당이 배트맨을 계속 퀴즈를 내면서 끌어들이는데 그거를 추적해 형사가 범인 잡듯이 어떻게 그런 형들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액션씬은 많지 않다라는 점. 실제로 좀 얻어맞아. 네, 그리고 뭐 기존 다른 배트맨하고 뭐 싸울 주먹을 쓰지만 지금 얘는 막 얘 총을 뺏어서 막 총도 쏘고 뭐 이런 장면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액션 장면이 레벨이 많지 않다. 많이 잘 싸우는 건 아닌 것 같아. 그 다음에 우리가 예고편에서도 뭐 많이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펭귄하고 자동차 추격신이 있어요. 그거 멋있었어. 요 장면이 그러니까 아이맥스로 보니까 커가지고 좋던데,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배트맨은 이 타고 다니는 탈 것 중에 차, 배트 모바일이라고도 하고 배카라고도 하는데 배 모바일 자동차, 그 다음에 떠서 날아다니는 건 그냥 더 배이라고 하는데, 이번 영화에서 더 배는 나오지 않고 차가 나오는데, 다른 배트맨 시리즈에서의 배 모바일에서는 막 무기가 엄청납니다. 여기서 막 미사일이 나가고 막 앞에 막 드릴 같은 게 돌아가지고 막 벽 뚫고 들어가고, 배트 모바일 차가 나오긴 하는데 다른 그 시리즈에 있는 것처럼 막 현란한 무기 같은 건 없어요. 그러고 내가 찾아보니까 그 이번 더 배트맨의 그 차가 다찌라는 자동차 브랜드가 있어요. 거기에서 나온 차저라는 두 번째 세대, 제 2세대 다찌 차저를 모델. 그게 이제 68년부터 70년, 1968년부터 70년까지 출시했던 차인데,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뒤에 엔진만 막 엄청난 엔진을 달아갖고 배트맨이 이걸 타고 펭귄 이놈이 도망갈 때 탔던 차는 이제 마세라티, 꽈뚜로 포르테 이거를 타고 이제 도망가고, 뒤에 이제 이 추격신이 이제 그나마 볼만, 여기서 막 다 박살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게 좀 볼만했다라는 거. 그 항상 배트맨이
그 고담 시민들한테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잖아요. 왜냐면 저게 과연 우리를 돕는 존재일까 아니면 저놈이 악당일까 뭐 이렇게 할 때 고든 서장만 만나고 막 이러잖아요.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의심을 받는 배트맨을 고든 서장이 자기를 때리고 뭐 튀어라 보내준다고. 배트맨이 이제 도망갈 때 고든 서장을 때리고 문 열고 나갔더니 옥상이야. 거기서 배트맨이 망토를 들고 다니잖아. 망토를 이렇게 쫙 있는데 그걸 여기서 자세하게는 안 나옵니다. 여기서 이거 쭈물떡쭈물떡 하면 우리가 윙수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이 망토가 그렇게 변합니다. 그래갖고 여기서 뛰어요. 빌딩 옥상에서 쫙 날아가는데 다리가 있어. 나 같으면 다리 위로 지나가. 근데 얘가 또 다리 아래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지나가면서 착륙을 해야 되잖아. 그래서 여기 또 뭐 쭈물떡하니까 낙하산이 쫙 펴져. 그 낙하산이 펴진 상태로 나 같으면 다리 위로 가갖고 내려갈 텐데 이 다리 아래로 또 지나가려고 하는데 마침 또 트럭이 지나가. 그래서 다리 아래에 트럭하고 낙하산을 핀 배트맨이 같이 겹치면서 낙하산이 거기 걸려가지고 낙하산 줄이 끊어지면서 바닥에 떼굴떼굴 굴르거든. 굴른 다음에 탁 일어섰는데 망토가 없어. 그러니까 우리가 배트맨 그러면은 이렇게 쫙 날리는 망토가 있어서 참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딱 일어난 다음에 망토가 없이 그냥 까만색 뭐라고 하지? 라텍스만 입고 이렇게 서 있는 약간 좀 어색한 것 같은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다시 고든 서장 옥상에서 만나는데 거기 바로 또 망토가 또 있더라고. 집에 뭐 들렸다가 왔거나 아니면 고담시 뭐 곳곳에 하여튼 뭐 어디 보관을 해두고 있던 걸 다시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, 그래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담시티가 아시다시피 아주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 엉망진창인 도시예요. 근데 이 도시의 뭐 시장하고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부패하고 아주 썩고 검사 이런 놈들이 뒷돈 받아먹고 나쁜 짓 했다는 거를 이 범인이 악당이 위들러라는 악당이 그거를 알리면서 세상에 알리면서 이놈들 하나씩 죽이는데 그 죽이는 장소마다 배트맨한테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나씩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자기를 잡게 만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. 그냥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배트맨이 잡아서 감옥에 넣는다. 이번 더 배트맨 2022에서는 그 악당으로 빌런으로 나온 그 위들러라는 그 배역을 예전에 당대의 유명 슈퍼스타가 다 나왔던 배우만 놓고 보면 진짜 영원히 기억될 명작이지만 막상 개봉하니까 완전 망작이었던 그 배트맨에서 짐 캐리가 맡았던 말 엄청 많고 뭐 하고 문제 내고 못 맞추고 바로 죽이고 막 이랬던 그 위들러가 이번 2022 더 배트맨에서 하여튼 빌런으로 나온다라는 거. 내용은 단순한 내용인데 3시간 동안에 관객들이 흡입되게 끌 수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. 지루하기 때문에. 근데 물론 이번 이 영화도 뭐 지루하다는 평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평은 상당히 호평 위주입니다. 그 다음에 영화를 끝나고 제가 든 생각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담시티를 이렇게 계속 두면 안 돼요. 고담시티를 내가 볼 때는 배트맨한테 무슨 공식적인 자리를 하나 줘야 돼. 얘를 그냥 비선 아니야 비선. 그렇지 비선 그 고든 서장하고만 이게 자꾸 이렇게 연합 작전을 피는데 내가 볼 때는 고담 시티에서 GCPD라고 나와요. NYPD처럼 고담 시티 폴리스 디파트먼트 그래갖고 이제 GCPD의 차원에서 배트맨한테 무슨 명예 뭐 이런 거 있잖아. 명예 무슨 뭐 방범 지역 방범 뭐 대원 뭐 이런 거라도 하나 줘야지. 애가 그래야 자꾸 이렇게 지하세계로 숨지 않고 양지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. 마스크를 벗지 않는 조건으로 달고 단 다음에 개인정보 고담시티에서 뭐 명예 뭐를 해서 얘를 양지로 좀 끌어내라. 왜냐면 서로 힘들다. 고담시티도 힘들고 배트맨도 힘들고 점점 얘는 또 이제 숨으려고 하고 고담시티는 고담시티대로 이러니까 양지로 좀 끌어내라 라는 점하고 이번 그 더 배트맨 2022를 처음에 제작할 때 아예 3부작으로 왜냐면 이제 이번 끝날 때 아까 말씀드린 리들러라는 범인이 감옥에 갇혔는데 마지막에 다시 부활하는 게 배트맨의 매력 아니겠어 자기들 얘기하면서 옆방에 있는 사람하고 키득키득거리고 무서워서 이대로 가면 또 안 끝내갔구만 다음이 또 있겠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옆방에 있는 게 조커가 그 안에 좀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제작자하고 인터뷰한 걸 찾아봤는데 5년 안에 요 다음 편을 만들겠다.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5년 이내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올린 지도 꽤 됐고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테고리인 문화산책 노트르담 드 파리 보질 않아가지고 그 대신 제가 더 배트맨을 보고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
오늘 그 문화 산책 내용으로 하고 어제가 대선이었는데 저 배트맨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대사가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복수로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. 나나 우리 모두가 그렇다. 우리에게 희망뿐이다. 배트맨 이번 더 배트맨에서 영화에서의 배트맨이 하여튼 그 복수의 화신으로 자기 스스로를 이놈이 이름이 배트맨인데 너 이름이 뭐야? 그럼 자기는 복수다. 배 복수신지 뭐 배씨니까 배 복수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를 복수라고 해서 얘기할 정도로 근데 우리가 복수심에 불타서 뭔가를 아무리 해도 이미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.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미래에 대한 희망뿐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배트맨 문화 산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화 평점은요? 영화 평점은 5점 만점에 4.5점을. 그 조 크래비츠. 내가 엔젤 엑스맨을 나왔다고 얘기했는데. 자, 엑스맨을 좋아해갖고 거기도 나왔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물을 좀 하시고.